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원래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쏙 드는 티셔츠 하나를 샀을 뿐인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어라? 기존에 있던 바지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티셔츠에 어울리는 슬랙스를 새로 샀죠. 그런데 이번엔 또 신발이 말썽입니다. 새 옷들을 갖춰 입으니 낡은 운동화가 너무 튀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구두까지 새로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고 방 안은 온통 새로 산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단순한 충동 구매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18세기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발견한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심리적 굴레에 빠진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디드로 효과의 늪이죠. 이 이야기는 1765년 프랑스 파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백과전서의 편집자로 유명했던 철학자 드니 디드로입니다. 그는 지식은 풍부했지만 주머니 사정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이 결혼을 앞두게 되었는데 지참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였습니다. 평소 디드로의 학식을 높이 평가했던 여제는 그의 방대한 장서를 통째로 거액에 사들였고 심지어 그 책들을 디드로의 집에 그대로 두게 하면서 그를 도서관리인으로 임명해 월급까지 줬습니다. 말 그대로 돈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큰돈이 생긴 디드로는 친구로부터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진홍색 가운 하나를 선물 받게 됩니다. 평생 낡은 옷만 입던 그에게 이 화려한 가운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서재에 앉아보니 자꾸만 주변의 낡은 가구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겁니다. 우아한 가운과 어울리지 않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먼지 쌓인 책상, 그리고 낡은 벽걸이 장식들. 디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운을 입은 내가 이런 초라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걸까? 결국 그는 의자를 가죽 의자로 바꾸고 책상을 고급 목자의 책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벽이 허전해 보여 값비싼 거울과 조각상을 들여놓았죠. 물건 하나를 바꾸자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인테리어를 마친 뒤 디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사치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훗날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써 생긴 후회라는 에세이를 통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내 집의 절대적인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화려한 물건들의 노예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마케팅과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 하나인 디드로 효과의 기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체 왜 우리는 물건 하나에 매료되면 인생 전체의 세팅을 바꾸려 드는 걸까요? 단순히 예뻐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체성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 사이에서 통일된 이미지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샀다면 그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1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는 행동이 묘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갑이 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맞춰 내 식사도, 내 가방도, 내 차도 상향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지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의 폰을 샀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사게 되던가요? 이어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른바 브랜드 생태계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디드로 효과의 정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디자인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기능적 연결성까지 결합해 하나를 사면 나머지도 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죠.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사면 그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골프백을 사고 싶고 전용 액세서리를 풀세트로 장착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게 다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디드로 효과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디드로 효과가 단순히 소비의 영역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삶 전체, 심지어 우리의 관계와 야망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변 친구들을 바꾸고 사는 동네를 옮기고 취미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내 위치가 이 정도니까 그에 걸맞은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평생 채워지지 않는 어울림의 퍼즐을 맞추느라 현재의 행복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걸까요? 아니면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걸까요? 디드로는 자신의 서재를 가득 채운 화려한 가구들을 보며 행복했을까요? 사실 디드로 효과의 핵심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완벽한 조화를 위해 다른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드는 끝이 없는 연쇄고리죠.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물건이 나의 정체성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디드로 효과를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왜 지금 이 물건을 결제하려 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적어도 가운의 노예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8세기의 철학자가 전하는 이 뼈아픈 교훈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과 삶의 태도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